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DBI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DBI텍은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죠. 그때는 이제 1년 만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해서 익절을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주가도 좀 보면서 거기 보시면 이제 목표가 도달 후 급락한 DBI텍 재매수를 시작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다시금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런 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 올린 거 잠깐 이제 요약을 좀 하면 사실 DBI텍을 처음 매수한 거는 뭐 DBI텍을 그렇게 많은 양을 매수한 건 아니지만 DBI텍을 처음 매수한 건 2020년 8월 정도,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쯤, 요게 한 3만원대, 34,000원대 이때 딱 처음 한 번 딱 매수하지 않았었는데, 그해 12월 달부터 막 주가가 급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처음 예약 매도 해놨던, 이제 51,500원에도 매도하고, 이제 62,500원 예약 매도 해놨던 대로 6만원대도 팔고, 62,500원에 한번 팔리고 나서,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한창 주가가 높아지고 막 급상승했을 때 62,500원에 팔리고 2020년도에 세웠던 목표가 62,500원이었는데 21년도 돼서 새롭게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목표가를 높여서 84,000원에 목표가를 수정하고 이제 1월 12일 날 이때 이제 62,500원에 매도 체결이 된 날 84,000원으로 예약 매도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거는 잠깐만 돈 필요해서 6만원을 팔았다고 했는데 딴 거 사기 위해서 근데 뭐 괜히 팔았다고 했죠. 이거 팔고 산 주식은 떨어졌으니까. 하여튼, 84,000원에 예약 매도 해놓고, 예약 매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만 설정해주면 매월 이제 계속 매도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죠. 한 달에 한 번씩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넣은 끝에 1년 만에 이제 1월 11일 날 8만원을 돌파하면서 1월 11일 날 이제 84,000원에 체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약 매도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이제 체결이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예약 매도를 하지는 않고 이제 자동 감시 주문을 넣고 있죠. 그래서 84,000원에 체결이 됐는데 이제 뭐 예약 목표가보다도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오르면 89,000원 정도 되면 또 팔리고 또 반대로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건 최근에 급상승했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떨어져도 팔리게 손절매 가격도 정해져. 사실 손절매는 아니고 익절이지만 어쨌든 목표가보다 떨어지면 팔리게 해서 89,000원에도 그 주문을 넣어놓고 떨어져도 7만원에도 팔리도록 자동 감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보다가 계속 이렇게 그 주문 넣어놓고 이제 신경 안 쓰고 있고 자동 감시 주문은 또 한 3개월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매달 주문 낼 필요도 없고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냥 체크만 해주면 되니까 그냥 냅뒀는데 그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폭락을 했죠.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면서 2월 8일 날 이제 좀 확대해서 볼게요. 2월 8일 날 이제 7만원에 체결이 됩니다. 84,000원에 팔리고 나서 좀 떨어져도 팔리게 해놨는데 진짜 떨어졌죠. 막 폭락을 합니다. 이날 뭐 1월 20일 날 막 폭락하고 2월 8일 정도에 쭉 떨어져서 이제 드디어 진짜 7만원까지 떨어져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야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동감시 주문을 새로 넣죠. 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재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75,000원까지 올라가도 팔리고 이제 69,000원까지 또 추가로 떨어져도 1,000원밖에 안 떨어지는 거긴 한데 왜 이렇게 그러면 7만원에 체결이 됐는데 뭐 한 65,000원이나 이렇게 자동 감시 주문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왜 딱 1,000원 떨어진 69,000원에 자동 감시 주문을 넣어놨냐? 왜냐면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자료지만 68,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이게 제 매수 희망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왜 68,000원까지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지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68,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이 있었으니까 69,000원까지 1,000원 더 떨어져도 팔리게 해놓고 팔리면 이제 다시 한번 사는 시점을 고민해 봐야겠다고 69,000원으로 예약 자동 감시 주문을 넣는 거죠. 떨어져도 팔리게. 근데 2월 8일에서 약간 반등하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2월 8일에서 뭐 반등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다가 떨어지면서 2월 14일 날 체결이 되는데 2월 14일 날 설 연휴가 있어서 아마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월 17일 날 69,000원이 아니라 67,700원에 체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딱 그 갭 하락을 하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사실 그 전날 2월 11일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그 이제 뭐 69,800원이 종가였는데 종가는 69,100원이네. 69,100원이라 100원밖에 아니긴 하네요. 100원만 떨어져도 팔리는 거긴 했었는데 개파락을 크게 하면서 69,000원이 아니라 67,700원에 팔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은 68,000원이었는데 사고 싶었던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해서 체결이 돼서 좀 슬펐죠. 근데 2월 14일 날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 실적이 발표가 돼요. 세세한 이제 그 보고서까지는 아니고 요렇게 그 4분기 그렇게 실적 발표라는 가 나오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작년도 그 2021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대략적으로 이제 그 예상 재무제표를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4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작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야, 실적이 이렇게 좋아? 근데 이렇게 좋은데 너무 싸게 팔 수는 없어. 그래서 테스 전환을 합니다. 2월 14일 날. 2월 14일 날 그 공시를 보고 그 요게 이제 아까 요거 보여드린 대로 2월 14일 날 공시가 뜨죠. 2월 14일 날 예상 공시가 뜨면서 와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은데 싸게 팔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 목표가가 2020년도에 세운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을 목표가로 하는데 그래도 뭐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최고점이 85,400원이었으니까 혹시 10만 5천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8만 5천 원에 좀 일부 좀 팔아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팔리긴 절대 안 해. 이 가격 이하로 더 싸게 팔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살려고 한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밑으로 팔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요거 보전은 뭐냐면 자동 감시 주문을 그 10만 5천 원까지 올라면 팔리게 하는데 10만 5천 원까지 오르지 못하고 이익 보전이라고 해서 8만 5천 원을 넘어섰는데 10만 5천 원까지는 못 가고 다시 8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팔리게 하는 게 이익 보전입니다. 그래서 손절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하여튼 그 내가 이제 8만 5천 원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최소 8만 5천 원 이상 올라가서 10만 5천 원까지 되면 팔리는 건데 10만 5천 원까지 되기 전에 8만 5천 원을 넘어섰다가 10만 5천 원까지 못 가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그 18만 5천 원에라도 일부 팔리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동 매수로 전환합니다. 매수. 왜냐면 제가 목표로 했던 매수 희망가가 6만 8천 원이었는데 6만 7,700원에까지 팔렸는데 6만 8천 원에 사긴 좀 아깝잖아요. 6만 7,700원을 팔아놓고 다시 6만 8천 원에 산다는 거는 좀 속이 쓰리니까 6만 7천 원에 자동 매수를 걸어놓죠. 그래서 6만 7,700원에 팔린 것만큼은 6만 7천 원에 더 싸게 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자동 매수 주문을 넣어놨는데 다행히 2월 10,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월 15일 날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6만 7천 원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6만 7천 원에 사게 되고 이제 워낙 실적이 좋아서 매수 희망가를 원래 지난번엔 6만 8천 원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워낙 좋아져서 7만 3천 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7만 3천 원까지는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7만 3천 원까지를 매수 상한으로 잡고 7만 3천 원까지는 매수하는데 그 이상 되면 안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6만 7천 원에 매수 체결이 되고 이제 이 자동 매수도 두 개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만 2천 원보다 주가가 높아져도 사고 또 63,500원보다 이하로 떨어져도 사게 이렇게 두 개로 주문을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수해야겠다. 이제 태세로 전환해서 이제 DBI 택을 계속 매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매수해야겠다. 그래서 10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물론 새로 세운 목표가는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11만 2,500원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어쨌든 원래 세웠던 목표가 2022년 초에 세웠던 목표가 10만 5천 원이니까 10만 5천 원에 팔리게 자동 감시를 넣어놓고 이익 보전을 해서 8만 5천 원 이상 돼서 8만 5천 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면 팔리게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쨌든 6만 7천 원에 체결이 되니까 6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다시 또 얼마에 살지를 또 걸어놔야겠죠. 그래서 6만 7천 원보다 상승해서 7만 2천 원대도 매수되고 6만 3,500원이 떨어져도 매수되게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게 해놓은 거죠. 근데 바로 이틀 뒤인 2월 17일 날 주가가 또 막 올라요. 그래서 72,500원에 나는 72,000원보다 상승하면 매수되게 그 자동 매수 주문을 걸어놨지만 이게 갭상승을 합니다. 또 1월 17일 날 72,500원이 시초가예요. 그래서 72,500원에
그 매수 체결이 돼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또다시 이제 또 매수 주문을 걸어야겠죠. 저는 한 8번 정도 나눠서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액을 나눠 놓고 이제 주문을 걸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체결이 됐으니까 이 72,500원을 기준으로, 근데 왜 500원만 오르는 73,000원으로 했느냐? 이 2월 17일 날 종가는 떨어졌어요. 종가는 떨어져서 72,500원에 전 샀지만 주가는 조금 하락해서 71,400원이 종가였기 때문에 다시 한 73,000원까지 올라도 사게 되고, 또 68,500원까지 떨어져도 이제 매수되게 또 주문을 걸어 놓은 거죠. 근데 또 개파락을 하면서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요 최근에 이제 막 러시아 때문에도 떨어지고 막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2월 20일 날은 떨어져서 68,100원에 또 자동 매수가 체결이 돼요. 이날 개파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68,100원을 기준으로 71,500원까지 올라도 사게 되고, 64,100원까지 또 떨어져도 사게 되고.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이 막 계속 떨어지거나 오르면 계속 물타기나 불타기가 될 텐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게 되는 셈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막 주가 변동폭이 막 왔다 갔다 변동폭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1,500원보다 올라도 사게 되고 64,100원보다 떨어져도 사게 되고 둘 다 걸어놨는데, 또 갭상승을 해가지고 2월 25일 날 바로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21,800원이 시초가여가지고 이 71,500원보다 비싼 71,800원에 또 매수가 됩니다. 근데 시초가가 71,800원이었는데 주가는 떨어져서 종가는 7만원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산 거보다도 더 주가는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71,000원까지 올라도 사고 67,000원까지 이하로 떨어져도 사지게 자동 매수 되도록 또 다시 자동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근데 이렇게 폭을 좀 좁게 잡아놓은 이유는 좀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올라도 사고 조금 떨어져도 사게. 하여튼 한 번 더 최근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사겠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폭을 좁혀놓은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살 생각이 없으면 폭을 좀 넓혀놔도 되죠. 근데 요때 폭을 너무 넓혔죠. 84,000원에 체결되고 이거 오르는 걸 한 85,000원 정도로만 해놓고 그 손절도 한 75,000원 해놨으면 85,000원에 한 번 더 팔 수 있었을 텐데, 이 폭을 정하는 것도 참 운이고 그것도 참 실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폭을 얼마큼 정하느냐도 실력이고 또 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이렇게 넓게 잡아서 폭을 84,000원에 체결됐을 때 한 85,000원, 75,000원 이렇게 잡았다면 85,000원대 한 번 더 팔 수 있었는데 아쉽긴 하죠. 어쨌든 자동 감시 주문을 해놓으면 일일이 막 그거 차트를 계속 보고 있거나 뭐 시간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동 감시 주문을 넣어놓으면 알아서 팔리고 알아서 사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금액대로 시간이 아닌 분할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또 분할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개념이 아닌 금액대의 폭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사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주가의 흐름이 변동폭이 너무 없으면 안 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회사가 좋다고 여기서 샀는데 10개월간 주가가 아무 변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개월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주가 흐름이 막 이게 물론 여기 DBI텍은 막 주가 변동폭이 좀 꽤 큰 편이지만 계속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10개월만 막 유지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 개념으로 사놓고 10개월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그 주가의 가격폭으로 해놓으면 그 10개월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10개월간 매수도 안 하게 되니까 자동 매수로 걸어 놓는데, 이 기간 개념으로 해놓으면, 기간 개념이 아니라 가격 개념으로 해놓으면 그 주가의 변동 있을 때만 사게 되니까 조금 더 매매의 좀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요런 가격을 하고, 왜 매수 상한 가격을 73,000원을 했고 목표가를 왜 112,500원으로 잡았나, 요 얘기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I텍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4분기 실적 발표. 근데 사실상 4분기 실적 발표는 아니고 그냥 작년도 이제 연 실적 발표는 3월 말에 하게 돼요. 작년도 3개월 후까지 할 수 있어서 이제 작년도 2021년도 실적은 3월 31일까지 이제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예상 실적을 미리 이렇게 공시를 한 셈이 됐는데, 이게 이제 4분기만 따로 딱 떼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작년 통합 실적을 해서 작년 순이익이 한 90% 늘었다 뭐 이렇게 연 단위로만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또 이렇게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4분기만 놓고 보면 작년이 한 2,2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한 3,600억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순이익도 작년에 1,600억인데, 올해 3,1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 거의 뭐 3분기보다도 1,000억 가까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4분기 실적을 세세하게 좀 봐야겠지만 이건 아직은 이렇게 대략적인 실적 발표만 1년치만 해놓은 거고 그 어디서 어떻게 매출이 늘었고 뭐 어떤 식의 생산량은 어떤지 뭐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사업 보고서를 봐야 세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좀 보면 일단 생산 실적을 이제 3분기까지만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뭐 생산 실적이나 생산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은 또 3분기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산 설비용, 가동률, 뭐 이렇게 생산 실적 뭐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작년과 재작년을 좀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이제 반도체 생산량과 2021년도의 반도체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사실 5%밖에 안 늘었어요. 생산량은. 그러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매출이 늘은 게 아니라 근데 매출액은 20%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2,400억에서 3,200억. 물론 이제 누적으로 보면 7,000억에서 8,400억. 그러니까 3분기까지 매출 누적액을 보면 7,000억에서 8,400억으로 1,400억이 늘었는데 이게 생산을 많이 해서 더 많은 걸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그 매출이 늘은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량은 사실 그렇게 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순이익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같은 걸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순이익은 또 더 30%나 증가하는, 그러니까 생산량은 5%밖에 안 늘었지만 매출은 20% 늘었고 순이익은 30%가 늘었다. 이제 3분기 누적까지로 보면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랐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겠죠. DBH텍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를 많이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가 돈도 안 되고 좀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자동차에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도 생산할 곳이 많이 없어지고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막 폭증하니까 이제 DBH텍도 기존의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도 막 늘어나니까 덩달아 실적이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또 DBH텍이 이제 고가 제품 위주로 자꾸 제품을 변경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격도 올리고 더 비싼 제품을 팔게 되면서 비슷한 생산을 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더 비싼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 DBH텍이 아날로그 반도체나 이렇게 돈 안 내는 사업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업계에서 막 선두주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또 순이익이 급감하거나 또 경쟁에서 밀릴 우려도 있으니까 참고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막 전기차나 이런 시장 확대나 자동차용 반도체가 워낙 수요가 좋고 화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런 좋은 실적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 실적에서 이제 수출이 한 6,800억이라고 하고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내수는 한 1,600억 정도여서 80대 20% 정도 보여줘서 거의 80%는 수출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환율이 이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해서 달러가 워낙 강세기도 한데 이런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적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 강세되면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평균 가동률을 아까 3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한 98% 정도 돼요. 거의 99% 돼서 거의 100%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생산량을 막 늘린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공장이나 이런 걸 새로 막 짓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서 호황이 계속되면 실적이 좋은데 반대로 또 이렇게 호황이 좀 줄어든다 해도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거나 막 엄청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조금 매출이 감소할 때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업계 선두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 업황이 안 좋아지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리스크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제 ROE를 제가 17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지금 다시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자동 매수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왜 11만 2,500원으로 잡았냐? 그리고 이제 이런 목표가는 어서 생겨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아까 여기 본 대로 이제 한 3,169억 정도 된다고 치면 퍼가 한 10.08.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PBR이 한 2.899, ROE가 굉장히 높죠. 28%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올해 예상 자기 자본이 아까 여기 실적 보고한 대로 보면 1조 한 1,06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최근 5년 평균 ROE는 21.1 정도로 높으나 목표가를 설정을 위한 ROE는 17로 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OE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자기 자본 재산 대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10년 평균은 6.6일밖에 안 되는데 7년 평균이 25고 5년 평균이 21이에요. 그래서 10년 평균으로 보면 이제 최근 기존의 적자를 보면서 마이너스를 본 기간이 있기 때문에 6.6일밖에 안 되지만 최근 5년은 굉장히 높다. 특히 최근 7년은 한 25 정도로 높고 최근 5년도는 2018년, 19년도에 좀 ROE가 낮아진 시기가 있어서 사실 15, 16도 낮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낮았던 기간이 조금 있어서 21도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높죠. 근데 최근 7년으로 보면 2015년부터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25 정도 된다. 근데 과거 적자를 본 기간도 있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 실적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 작년은 28 정도로 ROE가 굉장히 높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높게 앞으로도 유지할 거라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안전마진을 좀 둬야 되는 입장에서도 보면 ROE를 한 17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ROE 17을 한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한다면 물론 이 10년 동안 계속 ROE 17을 유지하면서 순이익을 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10년간 유지한다면 2032년도에는 자기 자본이 5조 2,951억, 순이익은 9,002억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퍼가 한 17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주가는 한 34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한 지금 현 주가인 7만 원 정도에 사서 10년 후에 34만 원이 되면 복리 수익률은 17.45%고 2022년도 매도 목표가 그럼 왜 11만 2,500원이 목표가냐? 11만 2,500원에 사서 10년 후에 33만 원이 되면 복리 수익률이 12%다. 그래서 17%보다 많이 낮아지니까 이제 12% 정도엔 매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17%, 12% 잡았냐? 그래서 ROE가 한 17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복리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면 매수하고 한 5% 높아진 10% 정도 되면 매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면 복리 수익률도 기대하는 복리 수익률도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이제 한 연 15% 정도 버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보유하면서 연 복리 수익률로 15% 정도 벌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매수하는 거죠. 근데 계속 주가가 올라서 이제 한 기대하는 수익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럼 팔고 다시 또 복리 수익률이 15% 정도 되는 회사를 사는 거죠. 근데 이 지금 DBI텍 같은 경우는 PBR이 한 2가 넘고 자산 대비로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복리 수익률이 한 15% 정도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내가 설정한 ROE도 15가 넘는 17이기 때문에 한 17% 정도의 수익률은 볼 수 있어야 그래도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17%는 벌 수 있는 상한선이 73,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73,000원에 매수해서 10년 후에 34만 원이 되면 복리수익률이 한 17% 된다. 그러니까 최소 73,000원 이하로 사야 17%의 수익률은 확보가 된다고 보니까 ROE 17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17% 수익률은 보장이 돼야 사는 거지. 그 이상 16%, 15% 이렇게까지 사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3,000원 이하로 사야겠다, 나는. 그리고 이제 봐서 11만 2,500원 정도까지 오르면 팔 수 있겠다. 근데 그냥 올해 처음 세운 목표가 원래 이전에 세웠던 목표가 10만 5천 원이었으니까 10만 5천 원이 되면 팔리는데 그래도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이익 보전을 위해서 8만 5천 원 정도를 이익 보전 수치로 잡아놨다. 근데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그걸 뚫고 뭐 20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올해 안에 뭐 11만 2,500원은 커녕 뭐 9만 원도 못 넘을지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ROE 17을 유지한다면 나는 뭐 굳이 매도할 이유 없이 계속 보유하겠다. 뭐 목표가에 도달하든 안 하든 그냥 보유하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10년 안에 언젠가 팔 기회는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기대 수익률을 이제 지금 자산 대비 약간 저평가는 아니고 그리고 ROE가 17 정도로 높게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 수익률도 17%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73,000원 이하로 사야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좀 전에 인탑스 하다가 복사하다가 잘못 써놨는데 인탑스가 아니고 이제 요거는 그 DBI텍이죠. DBI텍이 이런 모든 가정은 이제 ROE를 17 이상을 10년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거다. 근데 과연 ROE를 17 이상 유지할 건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ROE 17 이상을 더 높게 유지할 것 같다.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목표가를 상향해야 될 거고 ROE 17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예상이 틀렸다. 그러면 목표가를 하향해서 매도할지 또 보유할지 뭐 이런 건 고민해 봐야겠죠.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ROE를 17 정도로 예상해서 그냥 지금은 한 28 이렇게 높지만 계속 높게 유지한다면 목표가에 또 다시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 ROE를 17% 정도로 예상해서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한 매수는 한 73,000원까지는 계속 한번 해볼 생각이고 다만 그거를 막 급격하게 막 하루마다 조금씩 사고 이런 건 아니고 변동폭을 봐가면서 오히려 생각 외로 또 73,000원은커녕 막 5만원, 4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될지 불타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을 봐서 자동 매수 구간을 설정해서 매수하고 지켜보다가 또 목표가에 도달하면 어쨌든 지금 매도 주문은 자동 감시로 넣어놓은 상태니까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DB하이텍은 목표가에 도달해서 좋았는데 바로 급락해서 다시 지금 매수 시점이 돼버린 종목이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매수 시점인 68,000원을 하회하기도 했었고 지금 7만원대지만 여전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고요. 절대 뭐 요거를 그 주식 투자에 의해서 막 절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이나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요즘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크라이나도 잘 해결이 되고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안정을 찾아서 얼른 더 못 사더라도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하는 또 기회가 됐으면 또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모두들 성투하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